안녕하세요. 토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바이브 코딩 한 30명 정도를 교육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경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그 교육기관에 속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많이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여건상 좀 알려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좀 꽤나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어, 바이브 코딩을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영상을 촬영을 하고요. 비개발자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개발자분들도 시간이 된다면 한번 영상 시청해봐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문제점과 제가 그 수강생분들을 교육을 하면서 느꼈던 문제점들과 해결책을 각각 네 가지씩 정도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바이브 코딩에 PRD는 필수적인 요소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하죠. 뭐 유튜브 강의나 다른 바이브 코딩 강의를 보면 PRD를 맨 앞에 넣는 것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PRD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만들고자 하는 프로덕트의 뭐 비전, 미션, 목표, 뭐 기능 명세, 마일스톤, 뭐 통과 기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서로화되어 있는 것을 PRD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비개발자 분이 PRD를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배우면 할 수 있겠죠. 근데 작성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수강생분들은 이 PRD 작성하는 것부터 해서 AI한테 맡겼어요. 괜찮아요. 맡겨도 됩니다. AI한테 코딩을 맡기는 건데 이 문서도 맡길 수 있죠. 문제는 이거예요. AI가 PRD를 잘 만들어 주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검토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들고자 하는 프로덕트를 아무리 잘 설명을 하더라도 그 AI는 뭔가 그 이상을 주려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문서에는 이미 개발적인 용어나 이미 좀 전문 용어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프롬프트에 이제 넣는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PRD를 처음부터 스스로 작성해 보라 라고도 말씀 많이 드리긴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점입니다. 테스트 코드. 아마 지금 바이브 코딩을 하면서 테스트 코드를 넣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마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실제로 적어도 제가 가르친 분들에게는 이 테스트 코드를 꼭, 꼭, 꼭 넣으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테스트 코드를 작성법을 배워야 한다가 아니라요. 테스트 코드조차 AI한테 넣어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알려줬어요. 실제로 뭐 코딩을 모르니까 당연히 비개발자분들은 테스트 코드를 잘 모르겠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바이브 코딩으로 프로덕트를 만드는 거는 며칠, 몇 주, 길면 몇 달 동안 만들 거예요. 우리 정말 IT 스타트업도 몇 달 동안 만드는 게 IT 서비스인데 그때까지 코드가 정말 안 망가질까요? 개발자들이 만드는 프로덕트가 망가집니다. 정말 허구한 날 망가져요. 하물며 코딩을 모르는 비개발자분들이 또 자신이 작성한 코드도 아니고 AI가 만들어준 코드를 확신할 수 있으시겠어요? 테스트 코드가 있어도 망가지는 게 우리 프로덕트거든요. 또 사용자가 하라는 것만 하면 좋은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나는 분명 A라는 기능을 구현하라고 했는데 이 AI가 A라는 기능을 구현하면서 B 기능의 어떠한 모듈을 건드릴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예시를 조금 극단적으로 들었는데 그러한 사소한 그 경계를 건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그게 쌓이고 쌓이고 하다 보면 작동되던 A라는 기능도 잘 작동이 안 될 때도 있고요. 내가 새롭게 추가하는 프롬프트, 기능들이 아예 먹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굴레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은 테스트 코드는 웬만하면 제가 꼭 넣으라고 추천을 드리지만
사실 이것도 만능은 아니에요. 우리 개발자가 테스트 코드를 넣어도 망가진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지만 덜 망가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테스트 코드를 어떻게 넣어요? 라고 하시겠죠? 네, 나중에 나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점. 런칭했다. 끝났다는 정말 큰 오산입니다. 런칭은 제가 생각했을 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이거 누구나 다 IT 회사라면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기능은 정말 최소한의 조건일 뿐이거든요. 이 프로덕트의 POC부터 시작을 해서 뭔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야, MVP가 있어야 내가 영업을 하고 투자를 받고 뭐 유저를 모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 회사라고 하는 것은. 뭐 홍보 어떻게 할 건지, 기능 디벨롭 어떻게 할 건지, 피드백은, 모니터링은요. 또 운영하다가 버그 나오면 버그 픽스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게 정말 중요한데, 자, 마지막 문제점입니다. 프롬프트가 점점 미궁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실제로 개발자와 비개발자 분들을 동시에 좀 관찰할 수 있었어가지고 좀 발견한 내용인데요. 좀 개발자와 비개발자가 확연히 나뉘는 부분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 개발자분들은 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좀 연습이 되어 있잖아요, 평소에도. 아, 물론 비개발자가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건 아니고요. 이런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 그런 것이 습관이 이미 돼 있어가지고 뭔가 어떤 에러를 보고서도 그 에러가 어떻게 순차적으로 재현이 될 수 있을지 또 약간의 자기가 생각하는 해결책을 미리 심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AI는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고 조금 이제 정확한 지시가 있는 것들을 다 더 잘 수행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비개발자분들은 그러한 컨텍스트와 충분한 맥락이 덜 제공된 상태로 다음 프롬프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AI도 이제 그러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한 프롬프트에서는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는 없는 거죠. 뭐 실제로 이제 교육기간 거의 끝나갈 때쯤에는 개발자분들도 프롬프트가 자연어에 가까워지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자분들의 프롬프트는 어느 정도는 구조화되어 있었고 명확했다라는 점이었어요. 하지만 비개발자분들도 연습만 꾸준히 하신다면 충분히 프롬프트를 구조화, 명확하게 작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해요. 제가 지금까지 네 가지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제가 생각하는 해결책, 물론 이게 만능은 아니겠죠. 그렇지만은 이러한 의견도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 PRD가 아니라 기능 명세부터 하자는 겁니다. 자, 우리는 PRD가 뭔지 몰라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PRD를 잘 만든다고 해서 굳이 그걸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바이브 코딩으로서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와 있어야 되는 것은 기능 명세예요. 아, 뭐 그렇다고 해서 PRD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PRD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바이브 코딩을 위해서 PRD의 목적,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즉, 내가 만들고자 하는 프로덕트의 구체적인 기능을 쭉 적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웬만해서는 AI한테 맡기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충분한 컨텍스트, 나의 동기, 문제 상황 등을 아무리 AI한테 잘 줘도 이 AI가 정말 내 프로덕트를 잘 알 거라는 착각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AI는 철저히 보완적인 느낌으로 사용하는 게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프로덕트가 있어. 그리고 그 프로덕트에는 최소한 이런 기능이 있어야 할 것 같아. 근데 이 기능에서 빠진 게 뭘까? 내가 뭘 더 보충해야 될까? 이런 느낌으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비개발자 분들도 방향을 잃지 않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이제 PRD를 AI한테 맡기면은 그 AI한테서 뽑아진 그러한 PRD를 검토를 잘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처음부터 자신의 그 쭉 생각한 것을
그것을 AI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럼 자신의 생각대로 방향을 잡아 나갈 수 있겠죠. 그 다음, 이 기능이 정말 필요한지, 불필요한 건 없는지를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검색 기능을 만들고 싶은데, 검색 기능에서도 좋아요 기능이 꼭 필요한지, 검색 결과에 있는 좋아요요. 그 기능이 꼭 필요한지, 나는 정말 검색 기능만 만들면 되는데, 그런 것을 계속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어렵거든요. 그냥 다 만들고 싶으세요. 근데 이거는 제가 정말 외주를 할 때도 많이 느꼈는데, 많은 고객분들이 정말 큰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이걸 다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그럼 저는 사실 어찌 보면 정말 이 기능이 필요한지 불필요한 건 없는지를 계속 되물어 봅니다. 이게 정말 MVP에 맞을까요? 이거 빼보시는 건 어떨까요? 대신 이 기능 넣어서 MVP를 견고히 하는 건 어떠실까요? 를 계속 질문을 드려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 스스로 이렇게 하시는 것을 계속 연습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 경험치가 쌓여요. 내가 어떠한 기능에 대해서 내가 이 기능은 바이브 코딩으로 해보니까 좀 빨리 되던데? 또는 이거 잘 되던데? 근데 저 기능은 뭔가 쉬워 보이지만 AI가 잘 못하네? 이런 게 경험치 자꾸 쌓이는 거예요. 이게 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처음부터 절대 나오지 않아요. 내가 바이브 코딩을 연습, 연습, 또 연습하셔가지고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해결책이에요. 테스트 코드는 최소한으로 시작을 하자는 겁니다. 개발자분들한테도 테스트 코드는 어려워요. 테스트 코드도 말 그대로 코드거든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코드임을 우리 명심하자고요. 또 바이브 코딩을 하면서 테스트 코드를 제가 배우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배우면 좋겠죠. 그렇지만은 너무 오버 엔지니어링이에요. 그렇지만 최소한으로 우리가 테스트 코드를 짤 수 있다면은 적어도 클래스 또는 함수 또는 더 나아가서는 내가 만들려고 하는 그 기능이 망가졌는지 안 망가졌는지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조금 흘러서 테스트 코드도 AI한테 점진적인 개선을 요청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해결책, 런칭을 위한 준비 요소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능만 잘 만들면 끝이 아니에요. SEO 넣으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이미지 최적화, 보안, 접근성, 약관, 모니터링, 앞으로 유지 보수할 비용, 돈이죠. 이에 한 1,000가지 정도? 정말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브 코딩 그 이상을 한 번은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해결책. 자, 비개발자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증명했어요. 근데 어려운 건 맞습니다. 어려운 건 맞아요. 비개발자분들도 충분히 프롬프트 잘 짜가면서 구조화하면서 만들 수 있어요. 프로덕트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개발자분들보다는 느릴 수 있고요. 더 많은 버그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인지를 하셔야 해요. 노딸깍, 노딸깍. 딸깍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발자분들보다 사업적인 마인드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 해결책, 런칭 그 이유를 생각하는 것, 이 부분에서는 오히려 개발자분들보다는 사업가분들이 좀 더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개발자분들은 매일매일 꾸준히 최대한 구조화를 염두에 두시고 마치 부하한테 정확한 지시를 내린다는 마음으로 작성을 하시는 것을 연습하세요. 내가 시중에 있는 책을 보고 따라 하셔도 되고 또는 나의 프롬프트를 계속 생각하면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어느 날에는 이렇게 했더니 저게 이렇게 좀 잘 나왔고 또 이렇게 보니까 좀 구조를 바꿔보니까 좀 잘 나왔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냥 하더라도 그 지식을 내재되니까요.
한 번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은 어렵습니다. N번에서 얻어도 된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가르쳐 보면 많은 분들이 프롬프트 한 번에 딸깍 또는 프롬프트 한 번에 기능 하나가 뚝뚝뚝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좀 바꾸는 게 조금 힘들긴 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야 이제 제가 가르친 분들은 아, 바이브 코딩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셨는데 한 번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개발자들도 프롬프트 여러 번 입력해요. 뭐 싱글턴, 멀티턴, 뭐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내가 여러 번 해서 얻어도 된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접근을 해주세요. 최종적으로는 어떠한 기능에 대해서 자신만의 감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느 정도 공수가 걸릴 것 같은지, 이 기능은 구현이 가능할지, 오래 걸릴 것 같은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그 감이요. 결론입니다. 바이브 코딩은 힘든 게 맞습니다. 쉽지 않아요. 누군가가 딸깍을 했다? 그 딸깍을 위해서 꽤나 많은 연습을 했을 겁니다. 저는 AI를 사용해서 개발한 지가 벌써 3년 가까이 됐고요. 앞으로 채널의 방향성은 비개발자분, 바이브 코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양질의 영상을 업로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두가 프로덕트를 가지는 그날까지 목표를 잡아봤고요. 뭐 질문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